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부터 오랜만이네요. 그죠? 한 달 만에 화상회의 진행합니다. 9월 달에는 사실 지금 지금 연휴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별도로 사실은 취소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일단, 어,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한번 연기를 했나요? 네, 연기를 한번 했나요? 어쨌든, 네, 지금 9월 달에는 그 첫 번째 화상회의이자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침에 공지를 올리고 나서 생각보다는 오늘 이제 쉬는 날, 쉬는 분, 뭐 예를 샌드위치 데이고 내일이 이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어, 뭐 못 들어오는 분들도 꽤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어떤 회의,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해야 되나를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오늘 꽤 중요한 이야기, 물론 뭐 지금까지 중요하지 않았던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특별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일단 말씀드리고 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특별히 중요한 날이냐면 여기에 지금 오신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창업경영신문 지역센터를 운영하거나 창업경영신문의 소속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회의에.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창업경영신문 지역센터 또는 창업경영신문 컨설팅 그룹, 창업경영신문 소속 컨설턴트, 뭐 또 더 넓게 보면 지금 지역별 광역 단위의 창업 신문사를 운영하는 분도 포함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정작 우리가 창업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나? 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유승영 국장 한번 그 마이크 한번 켜고 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창업경영신문을 걸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창업 전문 기관, 창업 컨설팅 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뭐랄까요? 스스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외식업을 공략하자, 뭐 임대사업자를 공략하자, 부동산을 공략하자 이런 이렇게 단발적인 이야기들을 줄곧 해오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지금 창업지원기관으로서 창업 컨설팅 기관으로서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승용 쪽 어때요? 예, 잘 들리시나요? 네네네. 예, 반갑습니다. 유승현입니다. 창업 전문기관으로서의 이 창업경영신문이 지금 많은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음, 그거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뭐 어떤 업무로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그 연관점을 느끼고 있긴 합니다. 일단 창업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아니면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이 원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뭐 예를 들면 전 어제 만났던 제 예전 고객 중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식당 운영하다가 이게 좀 소송 때문에 막 변호사를 찾고 막 별 그런 일들도 다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창업 경영신문에서 이 창업자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창업 그 자체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이 대표님께서 저번 달에 말씀을 주셨던 부분은 이 창업 이번에 프랜차이즈 시작하는 분들한테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셨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저희가 가만 고객들을 좀 만나면서 이분들한테 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들이 창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시거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장을 좀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저희가 이 창업경영신문사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일단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대표님께서 사실 이제 지금, 예, 네네. 사실 네, 제가 이제 그걸 물어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창업과 무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뭐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 사관학교,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 뭐 부동산 중개, 지금 그 부동산,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도 창업과 무관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동산 센터가 우리는 창업 상담소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거니까 사실 여러분들과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심지어 우린 전문 기자 제도까지도 창업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창업자를 도와주는 기능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창업 지원, 창업과 관련 있는 일을 전부 다 프랜차이즈, 지금 방금 전에 유승용 장 얘기한 것처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도와주는 업무까지를 다 포함해서 창업자와 다 연결이 되는데 정작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창업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느냐 하는 거죠. 내가 창업자를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지? 우리 지역의 창업자를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지? 우리 지역의 외식 창업자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나? 우리 지역 창업자를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 내가 우리 지역에 있는 창업자를 위해서 뭔가를 도와주고 있나? 나는 이번 달에 창업자를 도와준 적이 있는가? 예를 들어 가맹본부를 도와서 가맹점을 개설한다라는 건 결국 또 다른 측면에서는 누군가를 창업을 시키는 행위니까 그 역할을 하고 있나? 내가 창업자를 도와주는 점포 개발을 하고 있나? 따져보면 우리가 지금 창업 지원이라는 기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사실상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역할 중에는 내가 창업자를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창업자를 만나서 창업자들한테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연관성은 다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일을 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예를 들어 유승용장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주 업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나의 주 업무는 창업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과연.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느 누구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 이제 우리 그 노용수 이사 물론 가장 많이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 진행 상황들을 우리가 쭉 듣고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중에 지금 창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다. 현재로서는. 물론 부분적으로는 아니에요. 유승용 장 지금 축구 클럽 창업자 도와주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 창업자를 도와주고 있는데, 뭐 연결성은 다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는 창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창업자를 도와주는 게 우리의 주 업무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차라리 창업경영신문은 기사라도 쓰지만, 그죠? 창업경영신문 기사라도 쓰지만, 우리는 또 창업교육이라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제가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고, 그럼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는 어디서 어딘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창업자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창업자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창업자들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는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수익 모델과 또 무관해 버리면 나는 열심히 창업자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돈 버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안 움직이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연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박준영 대표님이 뭐 이제 제가 동해라고 하는 시가 좀 특별한 지역이니까 제가 박준영 대표님의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는 제 생각에 박준영 대표님이 동해시에서 동해시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을 내가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지는 많이 안 하셨을 것 같다. 제 생각에. 그죠? 뭐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제 목표는 뭐냐면 박준영 대표님이라면 적어도 동해시에서 창업에 관한 한 넘버 원 창업 지원 기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박준영 대표님은 창업경영신문의 동해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어도 박준영 대표님은 동해에서만큼은 창업 지원 넘버 원 기관, 그렇죠? 넘버원 창업 지원 기관 또는 창업 컨설팅 기관, 최고의 창업 컨설팅 기관으로서 활동도 해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저하게 그쪽으로 이야기를 전개를 할 거고요. 그렇다고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실천하자라고 하는 중심으로 해서 제가 창업자들을 우리가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쭉 열거를 할 거고 그 중에 당장의 수익 모델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중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저녁 또는 내일부터라도 그래 이 영역은 내가 한번
내 지역에서 뭐 이경수 대표님 창원에서, 박주영 대표님 동해에서, 그죠? 이상하 대표님 부천에서, 전동선 대표님 의정부에서 내가 이렇게 활동해 봐야 되겠다, 활동해야 되겠다라고 느끼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늘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 오늘 뭐 아까 한 5시 몇 분, 4시 몇 분인가요? 제가 퇴근하면서 쓴 건데 여러분한테 오늘 회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안 오시면 후회할 겁니다라고 한 게 뭐냐면, 사실 이런 이야기를 줄곧 해왔지만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좀 집중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단편적으로도, 아, 내가 누군가 창업자를 도와주면 돈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창업자를 도와주면 돈도 돼야 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너무 포괄적으로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라도, 아, 내가 누구를 만나봐야 되겠다. 뭐 누구와 어떤 작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꺼내 놓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여러분이 지금 지역 채널들을 뭐 지금, 그러니까 각각의 뭐 소속 컨설턴트로 특정한 지역이라고 하는 그 뭐지 제약 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는 컨설턴트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주로 여러분들은 다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이 있으세요. 그럼 그 지역에서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예를 들면 이상하 대표님이 부천시 센터를 맡으면서 부천에 관련된 이야기를 막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부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면, 부천시청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를 열심히 기사로 만들어서 올려면 그게 지역 뉴스에 여러분이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지역 뉴스였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쓰면서도 이게 지금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상하 대표님이 부천에 관련된 지역 뉴스를 생산하면서, 아, 이게 지금 나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면 좀 더 열심히 할 텐데, 전동선 대표님은 의정부에 관련된 지역 뉴스를 생산하면서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내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텐데, 여러분이 사실 그에 대한 확신들을 잘 못 갖고 지역 뉴스는 약간의 형식적으로 지역 뉴스를 생산하는 성격이 좀 있죠. 지금 그런 특성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예 샘플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만든 샘플이 아니라 저도 우연히 찾게 된 샘플인데, 여러분들한테 그 채널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에 대해서 채널을 운영하고, 예를 들면 그게 SNS가 됐든 뭐 지역 뉴스가 됐든 뭐가 됐든 좋아요. 아,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 채널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서 살펴보면서, 아, 특정한 지역에서 컨텐츠를 만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좀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채널은 인스타그램에서 운영되고 있는 메이드 인 익산이라는 채널입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에서 메이드 인 익산, 영어로 뭐 그 검색해도 나오는데 그냥 우리말로 검색해도 나옵니다. 메이드 인 익산, 뜻은 익산에서 만들어진이라는 뜻이죠. 메이드 인 코리아 뭐 이거잖아요. 그죠? 메이드 인 코리아를 메이드 인 익산에서 만든 거니까 메이드 인 익산입니다. 아이디 그 계정 이름이. 근데 여러분 뭐 다 딱 알 수 있죠. 이 사이트 이 채널의 목적은요. 익산을 소개하는 익산을 소개하는 채널이에요. 지금 총 올라간 컨텐츠량이 200개가 안 됩니다. 180몇 건 정도. 인스타니까 주로 사진이나 영상 중심으로 올라가 있을 텐데, 그 지금까지 총 올라간 컨텐츠가 200개가 안 됩니다. 근데 팔로워가 12,000명. 팔로워가 12,000명이면 꽤 많은 건가요?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여기 메이드 인 익산이라고 하는 걸 운영하는 사람이, 그 운영하는 사업자가 전주 MBC에서도 소개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역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꽤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잡지에도 나오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성공 사례로 봐도 될까요? 근데
사실은 그분이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인정을 받고 있어요. 메이드 인 익산이라고 하는 채널을 가지고 그것도 인스타에서만 활동을 해요. 인스타그램에서만 컨텐츠를 올리고 활동을 하는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겨우 200개도 안 올리고. 그럼 여러분은 그 상황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인스타에서예요. 그냥 여러분이 이제 인스타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십시오. 메이드 인 익산. 그런데 여러분이 좀 주의할 게 있어요. 현재로서는 이 메이드 인 익산이라고 하는 채널이 동영상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좀 모였다는 얘기죠. 그죠? 일단 모였고 주목도 받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동영상 중심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도 동영상 중심으로 글이 이렇게 컨텐츠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좀 느낄 수도 있겠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고 또 이제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서 보면 대단한 영상을 올리는지 여러분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영상을 올리는지 이제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2년 정도. 그런데 아무래도 최근 거는 업그레이드 버전일 거잖아요. 그죠? 최근에 올라가는 컨텐츠들은 업그레이드된 버전일 거고요.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채널을 초창기에 어떻게 했는가 2년 전이겠죠? 이게 지금 2년 정도 운영을 했다고 하니까 2년 전에는 어떤 컨텐츠들을 올렸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시간을 앞으로 들어가 보면 그 메이드 인 익산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만들 때는 계정은 메이드 인 익산이었는데요. 이름은 익산 상회라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익산 상회라는. 지금 근데 익산 상회라는 이름을 안 쓰고 그냥 메이드 인 익산이라고 쓰는 것 같고 이분은 오프라인 매장을 하나 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 오프라인 매장 그렇게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편집샵으로서 없는 것보다는 하나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수익 모델로서는 별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왜냐하면 뭐 익산에 있는 관광객들한테 뭐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그 거의 광고 수익에 의해서 지금 수익을 내는 것 같고 이제 일부는 커머스를 하는 것도 있을 테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들여다보는데 좋은 재료가 될 것 같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분들이 여러분들보다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느냐? 저는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지금 박준영 대표님이 얼마든지 창업경영신문 동해시 센터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 인스타 계정을 채널을 하나 운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스타 계정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의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꼭 창업경영신문 이름을 걸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뭐 메이드 인 동해든 아니면 동해가 이제 아무래도 뭐 관광객들이 좀 더 많이 왔으면 하는 생각으로 만약에 동해시 센터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뭐 관광과 관련된 그죠? 뭐 이런 채널을 운영할 수도 있을 테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지금 현재 메이드 인 익산에서 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갖다 얹어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분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론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언론사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취재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메이드 인 익산에 비해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메이드 인 익산에서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비교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익산에서 축제도 개입하고 있고, 익산에서 열리는 뭐 어떤 것도 개입하고 있고, 익산에서 열리는 교육과정에도 개입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개입하고 있는데 왜 나는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을까를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일단 이거는 뭐 제가 소개 위에는 할 게 없어요. 제가 여기서 뭐 그걸 분석해 드리거나 이럴 생각도 없어요. 메이드 인 익산이라고 하는 채널을 여러분이 꼭 들어가서 보시고 메이드 인 익산이라는 채널을 여러분이 지역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이해되셨죠? 이거는 그러니까 한번 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가 이제 뭐 전주 MBC에 나온 게 올 초인가 나온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평가를 인정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인정받았다라기보다는 이제 인정받기 시작을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채널이 가고 있는 방향들을 살펴보면 아, 나도
이런 부분은 손댈 필요가 있겠구나. 나도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필요가 있겠구나. 나도 이런 수익 모델에는 개입할 필요도 있겠구나.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뭐 이 사람이 편집샵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꼭 직접 편집샵을 만들어야만 이 사람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이 편집샵과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얼마든지 그런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이드 인 익산이라고 하는 채널을 꼭 살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더 얘기하지 않고요. 노영수 이사님 그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음 회의 때 10월 달 회의겠죠? 10월 두 번째 월요일 날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느낀 점, 감상, 좀 뭐 이런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그 채널을 살펴보고 뭐 예를 들면 생각나는 것들, 말하고 싶은 것들 이런 이야기를 잠깐이라도 그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회의 때까지 그 메이드 인 익산이라고 하는 채널을 좀 꼼꼼하게 벤치마킹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일단 그거를 먼저 맨 처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원래 맨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니구나. 네 번째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럼 아예 순서를 또 바꿔서 여러분 혹시 제가 특허에 대해서 올린 포스팅 읽어보신 분? 제가 저희 창업경신문이 이번에 특허 등록이 하나 됐다고 제가 페이지에 그냥 아니 그 페이스북에다가 가볍게 포스팅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경수 대표님만 보셨나요? 야, 관심들이 정말 없으시구나. 제가 일단 그 이야기 잠깐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여러분하고도 무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뭐 특허나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해 온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제가 신문사기 때문에 뭐 신문사라고 해서 특허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특허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가 이제 제가 어찌 보면 25년 사업하면서 특허는 처음으로 등록한 그 건이어서 제가 좀 더 의미도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미 얘기를 몇 번 했던 사업 내용과 유관한 부분이어서 제가 오늘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특허는 이제 등록이 확정이 된 거고요. 등록이 확정이 된 거고 교육에 관련된 특허고 특허 이름은 메타인지를 활용한 평가 시스템입니다. 메타인지를 활용한 평가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는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업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지만 여러 번 얘기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허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 특허를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될 상황이 돼서 이제 그 교육과 관련된 사업도 저희가 서서히 준비를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 특허가 어떤 특허냐면 여러분 제가 단순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수학 문제가 하나 있어요. 수학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전통적인 평가 방식은 맞았다 틀렸다죠. 여러분 그 수학에 대해서 확률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으면 보통은 맞았다 틀렸다 해서 예를 들면 뭐 10문제를 냈다고 하면 한 문제당 10점일 거고 틀리면 0점이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24문제다. 25문제인가요? 25문제다. 그러면 한 문제당 뭐 4점으로 해가지고 맞으면 4점, 틀리면 0점. 여러분 이거 맞죠? 그죠? 만약에 주관식으로 문제를 좀 어렵게 내서 5문제만 내고 100점 만점으로 한다면 문제당 뭐 20점 만점에 뭐 20점? 틀리면 0점. 물론 이제 주관식 같은 경우는 별도로 풀이 과정을 채점을 해가지고 20점 다 줄 수도 있고 뭐 15점만 줄 수도 있고 10점만 줄 수도 있고 5점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죠. 평가를 디테일하게 할 수 있겠죠. 객관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맞으면 10점, 틀리면 0점, 맞으면 4점, 틀리면 0점. OX 문제처럼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제가 좀 그 어려운 말을 좀 써보면 경우의 수로 한 문제당 두 가지의 경우 수입니다. 맞았다, 틀렸다. 맞죠? 여기까지는 그냥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이번에 특허를 낸 내용은 뭐냐면 수학 문제 한 문제를 여러분이 만약에 수학 문제를 풀었다. 그 한 문제를 가지고요. 두 가지 맞았다, 틀렸다의 경우의 수가 아니라 총 6가지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문제를 알고 풀었는지, 모르고 풀었는데 찍어서 맞았는지, 찍어서 틀렸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평가를 해서 실제로 문제 하나를 가지고 6가지의 경우의 수를 단순하게
단순 계산으로 6가지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딱 10문제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보통 그냥 일반 전통적인 평가 방식에서는 10문제 문제를 예를 들면 내가 1번 문제는 아는지 틀리는지, 2번 문제를 아는지 모르는지, 3번 문제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사실상 OX로 평가를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추고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찍어서 맞췄고 어떤 사람은 알고 맞췄고, 그죠? 어떤 사람은 틀렸는데 알면서 실수로 틀렸는지 아니면 아예 모르는 내용인지, 또는 예를 들면 자기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를 풀어보니 틀렸는지, 아니면 전혀 못 푸는 문제를 찍었는데 틀렸는지 또는 찍었는데 맞았는지,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맞죠? 제가 만든 이번 게 발명품이죠. 제가 만든 발명에는 이번에 등록된 특허에는 그거를 세분화하는 평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저 포함해서 11명이 들어와 있는데요. 11명이 수학 문제를 치른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는 11명,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치르는데 수학 문제가 10문제였다고 하면 0점부터 100점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그냥 우리 전통적인 평가 방식 몇 점 맞았느냐를 가지고 90점 맞은 사람이 80점 맞은 사람보다 실력이 더 좋은가 보다. 80점 맞은 사람이 60점 맞은 사람보다 실력이 더 좋은가 보다. 이렇게 단순히 보고 끝날 일인데, 제가 이번에 그 특허를 등록한 내용은 그게 이제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얘가 1번을 알고 풀었는지 모르고 풀었는지, 모르고 풀었는데 찍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세분화를 해서요. 실제로 이해도를, 시험 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더 높은지 낮은지를 전통적인 점수와 새로운 어찌 보면 점수를 비교해 가면서 실제로 이 학생의, 그러니까 시험을 본 사람의 실력을 훨씬 디테일하게 가늠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된 실력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적절한 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예를 들면 찍어서 맞은 사람과, 그죠? 찍어서 맞은 사람과 알고 맞춘 사람을 똑같은 공부를 시키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만약에 뭐 어떤 회사에서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내가 맞았느냐 틀렸느냐에 따라서 그 후속 문제를 주는, 예를 들면 이런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내가 이 어떤 확률에 관한 문제를 맞췄으면 이제 이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주거나, 그죠? 내가 이 문제를 틀렸으면 이보다 좀 더 쉬운 문제를 제공해서 예를 들면 그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보통 학습 프로그램들이 작동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훨씬 더 디테일하게 그 문제를 세분화해서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평가 자체가 훨씬 디테일한 점수를 확보한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사실상 다른 그 예외 없이 그걸 가지고 이번에 특허 등록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특허를 이용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저희가 메타인지라는 개념을 쓴 이유가, 메타인지를 활용한 평가 시스템이라고 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메타인지를 설명을 이렇게 했었죠. 예를 들면 우리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에서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분한테는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를 좀 제대로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어떤 분은 그걸 설명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거고, 그죠?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어찌 보면 메타인지의 개념으로 훨씬 제대로 알고 있는 거고, 누군가는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를 알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설명을 못하는 분은 이해를 제대로 아직 못하고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그 추정한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게 메타인지의 개념인데, 이것을 어쩌면 평가 시스템에 반영한 거란 말이에요. 평가 시스템에 반영을 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데, 이제 한 문제 가지고 바로바로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이런 문제가 연속되는 걸 가지고 전체적인 평가를 가지고 좀 더 제대로 평가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활용법은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활용법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신석순 대표님이 학원을 운영한다고 치자고요. 신석순 대표님이 학원을 운영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전통적인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만약에 신석순 대표가 저희 회사와 손을 잡고 우리 특허를 이용해서 평가 방식을 도입을 했다고 하면 신석순 대표님은 이제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는 메타인지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 제휴를 해서 실제로 메타인지 개념을 활용해서 훨씬 정교한 평가를 하게 될 거고, 그 메타인지 방식의 교육을 실행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훨씬 실력이 높아질 거다라는 표현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신석순 대표님이 사실 개별적으로 학원을 해도 그런 표현을 쓰려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내가 메타인지 방식으로 애들을 교육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으나 학부모들에 대한 신뢰를 얻는지 못 얻는지는 사실 그건 이제 따지고 볼 일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그거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 특허 자체에 메타인지를 그 활용한 평가 방식이라는 내용, 평가 방식 및 그 시스템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제휴가 돼 있는 곳은 이제 예를 들어 광고지를 하나 만들더라도 특허받은 메타인지 평가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을 훨씬 정교하게 교육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평가 시스템을 그 자체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마케팅으로 메타인지 개념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여건을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업을 저희가 언제 활용할 거냐면, 여러분에게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하우하우 메타 캠퍼스에서 활용할 거예요. 여러분, 하우하우 메타 캠퍼스는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냐면, 아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고 싶다. 아이들에게 리더십을 가르치고 싶다. 아이들에게 소통 능력을 가르치고 싶다. 아이들에게 학과 과정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경위신문의 성격에 맞게끔 아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가리키는 소위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리더십이나 기업가 정신이나 소통 능력이나 뭐 독서 토론이나 뭐 예를 들어 코딩 교육이나 이런 것들, 학교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면서도 아이들 성장에 매우 중요한 교과목들을 전략적으로 론칭을 해서 교육을 시작을 하고, 교육을 시작을 하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면서 수학이나 영어를 가리키는데, 예를 들면 학교 교과 과정을 일반 보습학원이나 입시학원처럼 똑같이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뭐 영어로 가리키는 수학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조금은 특별한 학교에서 바로바로 흉내내기 어려운 그런 교육 과정들을 추가해서 하우아우 메타 캠퍼스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운영하겠다라는 말씀 여러분에게 드린 적 있죠. 기억나시나요? 이 교육은 100% 원격 교육으로 진행할 거고, 학원을 만드는 패턴이 아닐 거고요. 원격 교육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그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방법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하우하우라고 하는 상표 등록도 되어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하우아우라고 하는 상표는 등록이 이미 됐고요. 그래서 하우아우 메타캠퍼스라고 하는 교육기관 이름으로 조만간에 저희가 이제 론칭을 할 건데, 여러분 사실 이 사업도 여러분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아이들을 모집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모델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학생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선생, 가리키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리키는 선생, 그리고 예를 들면 필요하면 과외나 이렇게 아이들의 공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지도해주는 선생, 그리고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독서실이라든지 스터디 카페, 뭐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그 하우하우 메타 캠퍼스는 포괄적으로 교육기관들과 손을 잡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 얘기를 그냥 개념적으로만 얘기를 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하우하우 메타 캠퍼스라고 하는 교육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학원들과 제휴도 할 거고요. 지역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들과도 제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저희가 지금 축구 클럽이나 뭐 이렇게 스포츠 관련된 사업도 전개하고 있는데, 스포츠도 다 교육기관이잖아요. 그죠? 태권도장도 교육기관이고 축구 클럽도 교육기관인데, 이런 교육기관들도 하고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손담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하우하우 메타 캠퍼스는 핵심적으로 메타 인지 교육 방법을 채택을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메타 인지를 활용한 특허, 그 평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특허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메타 인지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해 나가는 핵심적인 교육기관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지역센터나 소속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선생을 확보하는 작업도 할 수 있고요. 그 지역별로 예를 들면 뭐 지사가 됐던 가맹점이 됐던 교육기관 원격으로 할 거니까 학원을 확보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교육기관을 확보하는 일을 할 수도 있겠고요. 선생들을 육성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독서 토론을 가르치려면 예를 들면 독서 토론을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뭐 우리가 전부 다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지역에서 독서 토론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는 선생을 확보해가지고 그 사람이 독서 토론을 강의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수학을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선생을 확보하면 수학을 영어로 가르치게 한다든지 그죠? 예를 들면 뭐 우리 집 기자 아카데미 같은 것도 그 교육 과정이 될 수 있고요. 그죠? 스포츠 저널리즘 별도로 가르칠 수 있고요. 스포츠 마케팅이 되게 재밌는 과목이 될 수 있는지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마케팅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일반 교육기관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들을 강사 육성에서부터 학생들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것까지를 하우하우 멘타 캠퍼스에서 전개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여기와 관련된 교육기관이나 소위 필요한 인력들을 여러분들이 육성에 직접 참여하게 될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쉬운 모델을 하나 말씀드리면 아이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메타 코치라는 용어를 쓸 거거든요. 여러분 일종의 관리교사예요, 관리교사. 그래서 예를 들면 전동선 대표님이 만약 의정부에서 메타 코치 역할을 한다 그러면 메타 코치는 가리키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고요. 애들을 가리켜야 되는 부담은 없고 예를 들면 의정부에서 하우하우 메타 캠퍼스에서 공부를 해서 뭐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아이들을 모집하고 관리하고 학부모들과 소통을 담당하면서 예를 들면 그야말로 관리교사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전동선 대표님이 나는 수학을 가리키는 원래 전공을 했으니까 예를 들면 나는 애들 뭐 중학교 1학년 수학을 내가 한번 직접 가르쳐 볼 거야. 좀 특이한 방법으로.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메타 강사가 직접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 선생님과 강의하는 선생님, 그리고 이제 조금 밀도가 떨어지는 아이들, 성적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아주 특수하게 잘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과외 시스템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저희가 메타 튜터라고 해서 별도의 과외 교사 운영 시스템. 이걸 지금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에듀플렉스예요. 여러분 에듀플렉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아이템이 결합되어 있거든요. 에듀플렉스와 에듀코치라고 하는 두 개의 브랜드가 결합되어 있어요. 에듀코치는 과외 시스템이고요. 에듀플렉스는 일종의 자기주도 학습 교육기관 시스템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모든 학원이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매출이 높은 겁니다. 학생당 수업료도 엄청 비싼 편이고.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뭐 되게 잘 돌아가는 그 교육 회사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우리도 예를 들면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분명히 좀 전반적으로 평균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은 뭔가 좀 잡아주는 길이 필요한데 이거를 1대1 과외로 접근하게 되면 비용 부담에 대한 게 엄청 심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그룹 과외를 방식으로 해서 메타 튜터를 운영할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성적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한 메타 튜터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위한 메타 튜터가 될 수도 있어서 어찌 보면 그 전반적인 그러니까 집체 교육의 약점을 메타 튜터 방식으로 해결해 주는 교습 방법까지를 총동원한 하우와 메타 캠퍼스라는 교육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서 할 일이 사실은 되게 많죠. 자, 이 사업을 사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구상을 했고요. 제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별도의 상가를 사놓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원격 교습학원으로 일단 등록을 해야 되는데, 원격 교습학원이 평생교육원하고 좀 다르게 아파트형 공장에서는 등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뭐 알고 계신 분 아시겠지만, 별도로 제가 상가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거기를 뭐 지금 몇 년째 거의 비워두다시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하우하우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허가 등록이 확정이 됐고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금요일 날 등록이 됐고 그래서 이제 특허 등록이 확정이 됐으니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도 사업을 좀 전개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선은 욕심내지 않고 예를 들면 기업가 정신은 저희 창업경신문 중심으로 해서 기업가 정신은 애들한테 가르칠 거고요. 리더십이나 소통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과목 몇 가지 안 되게 한 대여섯 가지 과목만 가지고 일단은 그 개설을 할 거고요. 그 론칭을 할 거고 사업을 론칭을 할 거고 그러면서 필요한 교육들은 점차 시간을 가지고 늘려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제가 오늘 어차피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주변에 아이들을 가리키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학원 원장에서부터 학원 강사에서부터 정말로 많거든요. 아이들을 가리키는 아까 뭐 태권도장, 관장, 사범, 그죠? 축구 교실, 코치 뭐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일을 하는 건데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 일 중에서 원격으로 가리킬 수 있는 과목 중에 뭔가 좀 특성이 있는 과목들을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접목을 해서 교육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개설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죠? 무엇이든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핵심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를 일단 목표로 합니다. 고등학교 쪽은 아직은 신경 많이 안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우리나라는 역시 입시에 거의 집중을 할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이렇게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보고할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형 대상 교육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뭐 전동선 대표님 같으면 이제 아무래도 하고 계신 사업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이해도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높을 거고요. 다른 분들도 네, 이제 이게 어쨌든 특허도 등록이 됐고 상표도 확보가 이미 된 상태니까 어찌 보면 그리고 원격 교육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냥 사이트를 하나 만들면 바로 등록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원격 교육은 지금처럼 줌을 이용하는 것과 동영상을 이용하는 방식을 동시에 쓸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이미 그런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서 할 얘기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우리 모두가 창업을 좀 더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창업 중에는 교육기관 창업이 매우 중요하게 자리 잡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축구클럽 창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동안 얘기해왔던 것보다 훨씬 확대된 모델로서 오늘 축구클럽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태권도장과 관련된 뭐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 사업과 관련된 창업을 가장 잘 도와주는 역할을 저는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습학원 하나 만들든 입시학원을 만들든 영어학원을 하나 만들든 수학 전문학원을 만들든 미술학원을 만들든 음악학원을 만들든 그런 교육기관을 만드는 것을 가장 잘 도와주는 곳이 창업경영신문 컨설팅 그룹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오늘 특허에 대한 이야기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세부적인 이야기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오늘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사실 연결성이 있지만 따로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넘버원 창업지원기관으로서의 우리의 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업경영신문 우리는 창업경영신문 컨설팅 그룹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창업경영신문 지역센터 또는 창업경영신문 소속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창업을 도와주는 일이 주 업무여야 돼요. 그동안 그런데 조금 등한시했던 경향이 있어요. 그죠?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막상 돈이 크게 될 것 같지 않아서인지 우리가 별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걸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창업 지원 기관이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냥 쭉 나열을 할 건데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창업 지원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지 제가 그냥 쭉 순서 뒤범벅이 되더라도 이야기를 쭉 할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공감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대충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전동선 대표님이 창업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다. 내가 창업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나갈지 사업 계획을 만든다고 할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정리할 수 있을까? 이게 일종의 사업 계획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솔직히 되게 정밀하게 설계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설령 설계가 되더라도 실천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미 다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하나씩 늘어 놓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프랜차이즈 창업 검증 서비스 기억하시죠? 프랜차이즈 창업 검증 서비스, 아이템 검증, 수익성 검증, 권리금에 대한 검증까지를 포함해서 그 세 가지 검증을 기본으로 해서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검증해주는 시스템이 우리는 프랜차이즈 창업 검증 서비스고, 앞으로 프랜차이즈 창업 검증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이야기. 이거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이거는 돈을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아주 소액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무료로만 한다라기보다 뭐 다만 10만 원이라도 받으려면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현재 우리는 무료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미 프랜차이즈 창업 검증하는 방법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교육이 됐고, 설령 지금 현재 여러분 중에 어떻게 하는 거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거 교육하는데 얼마 안 걸리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죠? 그럼 우리는 프랜차이즈 창업 검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프랜차이즈 창업 검증이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프랜차이즈 창업 검증을 하는 거는 마케팅 목적입니다. 우리가 창업 검증을 해줄 테니까 창업할 사람들 우리한테 오란 얘기잖아요. 그죠? 마케팅 목적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이제 안 돼요.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마케팅 목적입니다. 창업 검증이 워낙 중요한데, 여러분, 창업 검증이 왜 중요한지는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템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익성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권리금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중요한 검증을 창업자가 해야 되는데 당신들 그거 못하고 있지 않느냐. 창업경위신문에 오면 그 검증 서비스를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검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마케팅 프로그램이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서비스 하는 데가 있나요? 없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거 국가기관에 가도 안 도와줍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도와줄 수 있게 프로그래밍까지 다 돼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검증 서비스. 여러분은 앞으로 프랜차이즈 창업검증을 내가 해줄 수 있다. 유승현 국장은 인천창업신문이 프랜차이즈 창업검증을 언제든지 해줄 수 있다고. 전동선 대표님은 창업경신문 의정부센터가 프랜차이즈 창업검증을 언제든지 해줄 수 있다고. 이경수 대표님은 창업경신문 창원시센터가 창업검증을 언제든지 해줄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창업자들이 창업검증 해달라고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여러분에게 이미 소개했던 내용이죠.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 이제 딱 두 번 했어요. 그죠? 여러분,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이 소상공인 사관학교하고 또 헷갈리는 거 아니시죠? 소상공인 사관학교하고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 달라요. 그죠? 다릅니다. 소상공인 사관학교는 우리가 오래됐고요. 매월 교육을 했던 게 오래됐고요. 저희가 두 번째를 지금 교육을 딱 두 번 했고 이제 10월 달에 세 번째를 하게 될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는, 여러분, 저희가 이 이름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죠? 인터넷 신문까지 등록을 했어요. 그죠?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을 별도로 등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는 다른 기관에서는 그 말을 쓰기가 애매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문사 이름이니까. 이해되셨어요?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을 저희가 등록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이 이름을 쓰기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못 쓴다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애매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고유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는 고유명사가 돼버렸거든요. 이거 우리가 왜 하는 겁니까? 마케팅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창업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창업자로 하여금 우리 쪽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관심 없었겠지만 이미 두 차례 진행을 했고요.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도 매달 진행할 겁니다. 매달 한 번씩. 이해되셨죠? 매달 진행을 할 거고요.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는 소상공인 사관학교와 좀 다르게 매번 주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2시간을 창업사관학교 2시간을 하는데 1시간은 예를 들면 기본적인 공통적인 내용, 1시간은 특정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갈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물론 뭐 중간에 뭐 내용이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냥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가 매월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무료 교육이고요, 당연히. 그래서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는 어떤 목적이다? 여러분의 마케팅 목적이에요. 창업자를 만나려면 우리가 창업자와 소통할 수 있는 더 많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금방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인수창업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인수창업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기관. 그죠? 인수창업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기관, 창업경영신문. 그죠? 인수창업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기관, 창업경영신문. 자, 전략적으로 써먹자는 얘기고요. 전수창업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기관, 창업경영신문. 전략적으로 써먹자는 거예요. 여러분, 전수창업은 어차피 아이템 한두 개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수창업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기관, 창업경영신문. 이해되셨어요? 창업체험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 창업경영신문.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어떻게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하고 논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 이런 건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창업체험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창업경영신문. 여러분 저희는 창업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짤 수가 있거든요. 가맹본부하고 협약을 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도 있고 창업체험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짤 수가 있다. 그리고 온라인 창업박람회 창업체험 프로그램이 이미 반영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업체험을 공식적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저희가 창업체험을 강조하는 이유는 역시 마케팅입니다. 창업자가 우리 쪽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업체험 프로그램을 제대로 지원하는 기관 창업경영신문.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인수창업을 제대로 도와주는 기관 창업경영신문. 전수창업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기관 창업경영신문. 창업체험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기관 창업경영신문. 여러분 이 용어들을 계속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 더 얘기할까요? 최근에 우리가 좀 등한시했지만 유망 프랜차이즈 합동 설명회. 여러분 유망 프랜차이즈 합동 설명회도 저희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망 프랜차이즈 합동 설명회 창업경영신문이 꽤 인기리에 계속 열어왔던 오프라인까지 열어왔던 유망 프랜차이즈 합동 설명회를 앞으로 다시 부활을 시킬 겁니다. 물론 이거는 앞으로 매달까지는 못할 거고요. 일단 계획은 분기별로 한 번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4번 정도를 유망 프랜차이즈 합동 설명회를 진행할 겁니다. 이게 이제 뒤에서 나오는 전략적인 아이템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지 못했던 건 가맹본부들한테 상당히 고액의 돈을 받아내야만 가능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고액의 돈을 받아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유망 프랜차이즈 합동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장 우리 걸 가지고 홍보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망 프랜차이즈 합동 설명회를 적어도 창업경영신문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가져갈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마케팅 프로그램입니다. 이해되셨죠? 유망 프랜차이즈 합동 설명회에 사람을 오게 만드는 건 여러분이 창업자를 만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망 프랜차이즈 합동 설명회를 강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무기가 있죠, 저희한테. 저희한테 되게 오랜 무기가 있죠. 창업자금 세미나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창업경신문을 와보신 분이라면 창업자금 세미나가 얼마나 인기리에 성황리에 개최됐었는지, 정말 막 저희가 너무 많은 사람이 창업자금 세미나에 신청을 해가지고 막 억지스럽게 교육들을 막 분산시켰던 적도 있을 정도로 창업자금 세미나는 저희의 사실 가장 대표적인 창업교육 과정 중에 하나였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부활을 시킬 겁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으로서는 뭐 매월 할 수는 없고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실행할 수 있게 창업자금 세미나를 진행할 거고요. 역시 여러분 창업자금 세미나 우리가 왜 해요? 마케팅 프로그램입니다. 마케팅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업자를 도와주고 돈을 벌자라고 마음을 먹은 이상은 창업자를 만날 기회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창업 마케팅이잖아요. 그죠? 창업 마케팅인데 저희는 이런 창업 마케팅들을 진행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창업자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외식 창업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5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창업자 지원을 가지고 돈을 벌자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중에 하나는 외식 창업이겠죠. 외식 창업을 가지고 5가지를 설명할 겁니다. 첫 번째, 외식 창업 지원 프로그램 1탄, 전문 기자 제도. 여러분 이거 어떤 전문 기자죠? 외식산업신문 전문 기자. 외식산업신문 전문 기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나라의 누구든지 외식업 창업을 했으면 외식산업신문의 전문 기자가 되십시오. 외식산업신문의 전문 기자가 되면 소위 SNS 마케팅을 지금보다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쉽게, 훨씬 심플하게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자 활동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외식산업신문 전문 기자라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외식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얼마죠? 월 3만 원. 월 3만 원 중에 여러분에게는요, 그 중에 2만 원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일정한 기간만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전동선 대표님이 의정부에서 외식산업신문 전문 기자를 10개 음식점을 예를 들어서 확보를 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문 기자로 활동한다. 라고 하면 20만 원에 매출액 30만 원 중에 20만 원의 고정 수익이 전동선 대표님에게 제공될 거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죠. 이미 전문기자 제도는 제가 여러분 최근 들어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창업경영신문의 전문기자는 무조건 월 3만 원에 2만 원을 그 전문기자를 관리하는 분들에게 드릴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수익 모델이 되는 겁니다. 외식산업신문의 전문기자는 여러분의 수익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전문기자는 오늘 제가 여기서 더 설명하면 안 되죠. 이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앞으로 여러분이 궁금하면 외식산업신문 전문기자가 어떤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지를 살펴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외식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하나 생겼다라는 것이죠. 월 3만 원짜리 솔루션이 하나 생겼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외식경영 전문가 양성과정. 그죠? 여러분 외식경영 전문가 양성과정은 외식업 종사자를 위한 중요한 솔루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한테는 제가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수수료를 다 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물론 내가 5명까지라고 하는 제약 요건을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 수수료를 다 드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10월 달에 시작하는 외식경영 전문가 과정 이경수 대표님이 창원에서 5명의 예를 들면 교육생을 모집하면 그 교육비를 이경수 대표님에게 다 드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직 이것도 이 얘기를 듣고 또 갸우뚱하는 분들 계시면 그동안 회의 집중 안 하신 분들입니다. 그죠?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지금 외식경영 전문가 과정 홍보 안 하시죠? 자, 어쨌든 외식업 창업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솔루션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그죠? 여러분에게는 돈이 되고 그분들에게는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되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외식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제가 이거 외식경영 전문가 과정 컨설팅하고 결합하는 외식 창업 컨설팅 과정 하나 만든다고 그랬죠. 교육과 컨설팅을 결합시키는 그죠? 우리 외식경영 전문가 과정이 10주 동안 운영이 되니까 10주 동안의 컨설팅과 결합을 해서 컨설팅은 세 달로 해가지고요. 3개월 과정의 교육과 컨설팅을 동시에 제공하는 외식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 여러분한테 이미 말씀드린 적 있죠? 그죠? 여러분은 그런 상품, 컨설팅 상품을 갖게 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상품 만드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제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외식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3개월 동안 우리가 외식 창업을 도와줄게. 어떤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교육과 컨설팅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이런 외식 창업 컨설팅을 해줄 테니까 음식점 잘해보세요. 라는 말을 이제 우리는 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게 3탄입니다. 외식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자, 네 번째는 이미 여러분하고 얘기했던 매출 관리. 외식업 매출 관리. 월 12만 원. 그죠? 기억나시죠? 월 12만 원에 외식업 매출 관리. 슬기로운 마을식당. 그죠? 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월 12만 원을 내면
매출, 소위 뭐죠? 매출 관리 전문가를 붙여서 외식업 매출 관리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음식점의 매출 관리를 우리가 전문가가 붙어서 도와주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외식업 매출 관리도 역시 우리가 외식업 운영자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 반값 창업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전략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외식업을 하고는 싶은데 돈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 외식업을 하고 싶은데 월식업이라도 음식점이라도 해야 되는데 돈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반값 창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도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오늘 그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이거 공동창업 프로그램이요. 공동창업. 이러시죠? 현재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람과 새로운 창업자를 결합시켜서 지분을 50%, 제가 50, 반값이라고 했으니까 꼭 50%가 돼야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지분이니까 50%가 될 수도 있고 60%가 될 수도 있고 40%가 될 수도 있고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면 유승현 국장이 지금 음식점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음식점이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럼 이대로 망할 거냐? 아니면 제가 지금 음식점을 창업을 해야 되는데 나하고 유승현 국장하고 묶어줘서 예를 들면 내가 지분을 40%를 인수하든 50%를 인수하든 60%를 인수하든 제가 창업비용을 일부 낼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운영되고 있는 음식점에 제가 창업비를 내는 거니까 실제로는 반값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보증금이라도 나가 있는 상태일 거니까 그렇게 해서 반값 창업으로 창업을 하게 해주면 저는 돈이 없으니까 반값 창업해야 되는 거고 유승용장은 망해야 되는 음식점인데 나와 만남으로써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이런 얘기는 우리 숱하게 했었어요. 그죠? 지금 감이 안 온다고 하면 지금 어찌 보면 제 얘기에 집중하지 않은 얘기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외식업 창업을 반값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겠다고 그랬고 이게 사실 창업자금 세미나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좀 임팩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외식업 창업을 반값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다. 역시 어떤 전략이에요?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죠? 더 많은 외식 창업자를 우리 쪽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이라고요. 이걸 제가 다섯 번째 솔루션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외식 창업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다섯 가지를 얘기한 거죠. 그죠? 전문 기자, 외식 경영 전문가 과정, 창업 컨설팅, 매출 관리, 그리고 반값 창업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외식 창업자를 도와줄 수 있는 솔루션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외식 창업자를 못 도와준다고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정도를 가지고 외식 창업을 다른 데만큼 못 도와준다? 지금 여기 다 빼버린 건 뭐냐면 뭐 프랜차이즈 본사를 소개시켜주고 이런 거 지금 다 빼버렸어요.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제가 지금 더 언급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더 언급할 거 없죠. 아까 인수창업 얘기를 했으니까 외식업 인수창업을 따로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빼고라도 오늘 다섯 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외식업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 정도의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외식 창업 컨설팅 회사가 과연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기껏해야 뭐 전수 창업을 하거나 메뉴 개발을 도와주거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지 제대로 도와주는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도요. 그냥 가볍게 설명을 하면 창업경영신문 전문 기자도 있어요. 창업경영신문 전문 기자는 역시 전문기자 시스템은 똑같은데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창업경영신문 전문기자라는 타이틀을 걸고 뭔가 창업경영신문과 연계된 수익 모델까지 덤으로 할 수 있는 창업경영신문 전문기자 월 3만 원이죠. 월 3만 원의 창업경영신문 전문기자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가볍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특화 분야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창업을 도와주는 중에 뭐 김효상 대표님은 나는 어떤 부분을 도와줄 수 있어요. 전동선 대표님은 나는 어떤 분야는 누구보다도 잘 도와줄 수 있어요. 유승경 국장은 나는 어떤 부분은 누구보다도 잘 도와줄 수 있어요. 이상하 대표님도 뭐 어떤 분야는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이 분야는 잘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분야의 특화 분야를 하나씩 갖잖아요. 그 우리 컨설팅 그룹은 훨씬 세지는 거죠. 예를 들면 신석순 대표님이 가맹 사업을 한 적도 있고 가맹본부 CEO인 경험이 있으니까 신석순 대표님은 프랜차이즈 창업에 특화를 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특화 분야를 확보하게 되면 당연히 창업경심은 컨설팅 그룹은
훨씬 세질 거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해서 다 여러 분야를 맡으려고 하지 말고 한 분야, 내가 책임지고 맡을 수 있는 한 분야를 하나씩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거 당장 안 내놔도 돼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분야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창업경영신문 소속 컨설턴트들은 육성을 할 때마다 그걸 강조를 할 겁니다. 한 분야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어서 주도할 수 있는, 컨설팅을 주도할 수 있는. 이해되셨죠? 할 게 없으면 페이스북 창업 마케팅이라도 맡으세요. 창업 마케팅은 분야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창업자의 마케팅을 도와줄 수 있는, 막 개업한 음식점의 마케팅을 도와줄 수 있는, 이걸 창업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그걸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을 가지고 도와줄 거고, 어떤 사람은 인스타그램으로 도와줄 거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로 도와줄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네이버를 도와줄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네이버 플레이스를 세팅해주는 작업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죠? 이렇게 자기의 특화 분야를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강해질 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얘기 더 할 필요도 없었던 온라인 창업 박람회. 온라인 창업 박람회도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과 좀 내용을 바꿉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온라인 창업 박람회를 여러분 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온라인 창업 박람회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창업 박람회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창업 박람회를 하여금 가맹본부를 좀 더 쉽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진짜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창업을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모인 모두는 창업을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창업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우리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창업경영신문에서는 훨씬 포괄적인 그룹을 만들 겁니다. 창업을 도와주는 사람들, 부동산에서도 나올 거고요. 심지어 전문 기자들 중에도 자기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여를 시켜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정식으로는 전문 기자는 컨설턴트는 아니거든요. 창업경영신문 전문 기자나 외식산업신문 전문 기자는 공식적으로는 창업경영신문 소속 컨설턴트가 아니에요. 레벨이 좀 떨어진다고요. 그렇지만 그 분들도 창업자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키오스크 전문가야. 나는 주방 설비 전문가야. 나는 인테리어 전문가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물론 자격을 갖췄을 때 창업을 도와주는 사람들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고요. 그 기회는 여러분들 소속 컨설턴트에만 주는 게 아니라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의 모든 부동산 중개업에 활동하는 분들 그리고 전문 기자에게까지 그런 권한을 줘서 이분들이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창업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창업교육신문 컨설팅 그룹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그림이 그려지게 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창업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주변에 창업을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이 공인중개사면 국세일보 부동산센터로 참여하게 하시고 그분들이 일반인이면 할 게 없으면 창업경영신문 전문기자라도 외식산업신문 전문기자라도 하게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창업을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는 거대한 그룹의 어찌 보면 가상 조직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계속 떠들어야 되는 주제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무조건 창업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박주영 대표님, 마이크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네. 안 들리시는데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안 들리는데? 마이크는 켜져 있는데 안 들리세요. 말씀,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네. 박주영 대표님, 네, 오늘 창업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네, 오늘 창업에 대한 얘기 안 하셨죠? 그죠? 페이스북에서, 네, 제가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페이스북에서 창업에 대한 얘기 안 하셨죠?
예. 네.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창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창업 얘기를 안 하면 되겠냐고요. 박주영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이상하 대표님, 유승현 국장, 뭐 김효상 대표님, 전동선 대표님, 신석순 대표님, 이경수 대표님, 김재유 대표님까지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창업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그냥 뭐로 결정하면 돼요. 오늘 나 인수 창업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나는 전수 창업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나는 창업 기사를 하나 전송해야 되겠다. 나는 창업 검증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나는 프랜차이즈 창업 얘기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창업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 주변에 창업을 할 분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그죠? 소상공인 창업 사관학교를 소개해야 되겠다. 그죠? 무료 창업 교육을 소개해야 되겠다. 창업자금 세미나를 소개해야 되겠다. 유망 프랜차이즈 합동 설명회를 소개해야 되겠다. 자꾸 창업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창업 전도사가 돼야 됩니다. 창업 전도사가 되어야 여러분이 비로소 창업자를 도와줄 수 있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지금 대단한 거 해달라는 거 아니죠? 매일매일 창업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숨어서 하지 마시고 대놓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창업으로 소통하는 법. 여러분, 우리는요, 창업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항상 있어요. 그죠? 창업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항상 있어요. 할 게 없으면 브랜드 얘기라도 할 수 있단 말이죠. 브랜드 얘기라도. 그죠? 그래서 창업 얘기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버원 창업 지원 기관.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은 창업경영신문이 책임질 테니 여러분은 우리 동네에서 넘버원이 되시면 돼요. 의정부 넘버원 전동선 대표님이 되시면 되는 거고, 부천에서의 넘버원 이상하 대표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동해시에서의 넘버원 박주영 대표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신석순 대표님 성북구 넘버원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물론 지역을 더 좁혀도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예를 들어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전동선 대표님이 의정부 넘버원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일단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면 돼요? 상권이나 동부터 하면 된다고요. 그죠? 의정부 무슨 동 넘버원 창업 지원 기관. 그죠? 이렇게 출발을 해서 점차 넓혀서 창업 지원 기관으로서의 넘버원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이제 창업 컨설팅 회사가 되는 거고요. 수익 창출을 지금 오늘 얘기한 것들도 수익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따가 이제 제가 브랜드 얘기를 좀 할 건데 그 이야기까지 접목을 해서 이제 우리는 창업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자 발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심 가져야 되고요. 창업자 발굴을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이 계속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이 계속 창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창업자들과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침묵하고 있으면 아무도 여러분하고 창업자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창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체적으로 도와주는 게 여전히 걱정스러우면 창업 마케팅만 도와준다고 생각하십시오. 창업 전반적으로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부담스러우면 창업 마케팅만이라도 제대로 도와준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창업 마케팅도 못 도와주면 여기를 떠나야 되고요. 그죠? 창업 마케팅도 못 도와주면 여기를 떠나야 되는 거고, 포괄적으로 도와주는 게 부담스러우면 창업 마케팅이라도 제대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창업경영신문 컨설팅 그룹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창업경영신문 컨설팅 그룹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게 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접근하지 못했던, 예를 들면 명륜 진사갈비 창업자를 찾아내면 거기서도 돈이 된다고 했는데, A라는 프랜차이즈 창업자를 찾아내면 거기서도 돈이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솔직히 그거 지금 우리 못 움직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손발을 탁탁 못 맞춰서 우리가 제대로 그거 못 움직였다고요. 이제부터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시작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축구클럽 창업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축구클럽 창업에 대해서 좀 움직여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근데 바뀐 내용이 있어요. 그동안은 여러분에게 태권도장을 접목해달라고 했어요. 태권도장을 발굴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축구클럽은 태권도장이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었어요. 맞았죠? 맞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업비도 300만 원밖에 안 들고 뭐 공간도 만들 필요 없고 창업비용은 어찌 보면 추가적으로 더 들지 않는 거였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포기한 건 아닌데요. 이러다 보니까 태권도장만 공략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게 일반인에게는 창업 아이템으로서의 자격을 못 갖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바꿨어요. 이제는 축구클럽 창업을 제대로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동선 대표님 의정부에 있는 동 하나만 꽤 괜찮은 사람들이 잘 이게 사람들이 다 알만한 동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의정부에는 지금 제일 이제 잘 나가는 중심이 동 되고 있는 건 밀락동입니다. 밀락동. 자, 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 목표는 밀락동에 축구클럽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밀락동에 축구클럽 하나 만드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축구클럽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태권도장과 연계된 축구클럽이 아니라 독립적인 축구클럽이에요. 그래서 시설까지 들어가는. 이해되셨어요? 한 2, 네. 300평짜리 실내 축구장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실외 축구장은 물론 만들어질 수 있지만 별도의 문제니까. 왜냐하면 실외 축구장은 그야말로 땅만 가지고 해야 되니까 단위 단가가 워낙 세다고 보고요. 우리는 예를 들면 일반 실내 축구장에 지하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는 게 축구 그 클럽이기 때문에 싼 데 들어갈 거란 말이죠. 당연히 1층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싼 데 들어갈 건데 지하가 가장 좋고요. 그 층고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축구 클럽을 최소 150평에서 보통 한 300평까지 크면 300평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150평에서 300평 정도 되는 축구 센터를 만들고 실내 축구장을 만들고 그 거기에서 축구 클럽을 운영할 건데 여기서 운영되는 축구 클럽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유소년 축구 클럽만이 아니라 엄마들을 위한 축구 클럽, 성인들을 위한 축구 클럽, 예를 들면 이렇게 다양한 축구 클럽을 운영함으로써 축구 클럽이 그 지역에서 그야말로 넘버원이 될 수 있도록. 이해되셨죠? 그래서 네. 축구 클럽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서 그 축구 클럽을 가장 이상적으로 가동시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축구 동호회들을 위한 대관 프로그램도 가동하고요. 예를 들면 그 전동선 대표님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하고도 네. 일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뭐 예를 들면 어떤 애들 운동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오전 시간을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왜 실내니까 실내고 애들이 아무래도 이게 덜 다치겠죠. 왜냐면 잔디 뭐 인공 잔디라도 잔디를 까는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공간을 확보한다는 거 아닙니까? 최소 150평에서 200평짜리의 축구장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축구장만 가지고 따지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밀락동에서 예를 들면 거기서 무슨 뭐 족구 대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무슨 체육 대회를 할 수 있는 거고 어느 교회 체육 대회도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이렇게 여러분 제가 축구 클럽이라고 얘기해서 단순히 축구를 가리키는 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지역에 제대로 된 실내 축구장을 하나 만드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그 축구 클럽 일종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동 단위로 하나 이상은 안 만들 겁니다. 맥시멈 하나 동 단위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그래도 전국에 3,000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물론 뭐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이론적으로는 그래도 3,000개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개수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적어도 여러분 그 동단 위에 멋진 축구 클럽이 하나 만들어져서 예를 들면 애들은 애들대로, 엄마들은 엄마들대로, 아빠들은 아빠들대로 예를 들면 그 은퇴한 예를 들면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축구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뭔가 이런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해나갈 건데 그러니까 지금 공장을 활용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야외로 빠지는 경우에 이제 해당될 거고 예를 들면 또는 도심 한가운데 뭐 예전 공장 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공장을 활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도시재생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데 여러분 재밌는 건 건축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장 예를 들면 제가 건물 하나 짓는다고 치자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지하는 용적률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하는 용적률이 안 들어가는데 그럼 지하를 왜 못 넓히냐?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못 넓히죠. 근데 축구 클럽은 그냥 지하에다 집어 넣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새로 짓는 건물이면
무조건 지하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지하 2층으로 넣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요즘은 통풍시설 잘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하 2층에다가 예를 들면 300평짜리 축구장을 만들면 여러분 위에다는 못 만들죠. 그 용적률 때문에 못 만들죠. 그죠? 근데 지하에다 300평짜리 축구장을 만드는 건 용적률에 전혀 영향을 안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건물을 짓는 사람들, 이게 소위 신규 건축하고도 연계할 수가 있고요. 그 동에 이 축구장이 하나 만들어져서 근사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그런 작업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전개를 할 거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가 활동하는 지역에 동별로 축구장 하나씩을 만드는 거를 여러분 좀 직접 움직여 줬으면 좋겠고요. 다만 여러분 이거는 일반 창업과는 좀 다르게 접근할 겁니다. 일반 창업자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한 2, 300벽짜리 축구장을 제대로 만들려면 뭐 1억, 2억, 3억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5천만 원만 가지고도 축구장을 만들 수 있게 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세부적인 얘기 다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우리는 5천만 원만 가지고도 200평짜리 축구장을 만들 수 있게 할 거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라는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5천만 원만 가지고도 200평짜리 축구 클럽을 만들 수 있게 할 거니까 여러분 이걸 다 동원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 축구장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게끔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죠? 물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축구 클럽의 일부 지분이라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5천만 원 들어가는 게 축구클럽 창업에 5천만 원 들어가는데 내가 거기다 2천만 원만 투자해주면 여러분이 지분 40%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관여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는 거니까 확실하게 될성 싶은 기회는 여러분들 잡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여러분 지역에 축구클럽 하나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데 도움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축구클럽 창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린 거냐면 유망 프랜차이즈 합동 설명회를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축구클럽 무조건 들어갈 거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부동산 중개회사 창업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회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창업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고 있잖아요. 그죠? 뭐 경쟁률로 따지면 10대 1, 막 20대 1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부동산 중개회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대표만 안 하면 돼요, 대표만. 지분 100% 출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공인중개사가 아니거든요. 제가 100% 출자를 해서 부동산 중개법인을 만들고 예를 들면 만약에 전동선 대표님이 자격증이 있다. 그럼 전동선 대표님을 그 법인의 대표자로 앉히면 그 회사를 제가 고스란히 지분 100%를 가질 수 있다고요.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부동산 중개법인은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누구든지 부동산 중개회사를 가능성 있는 부동산 중개회사가 보이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 시장을 개척해 가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물론 우리는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만드는 게 일단 우선이고요. 우리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를 할 거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우선인데 부동산 중개업에 관심이 있는데 자격증을 못 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격증을 안 따고도 부동산 중개회사를 얼마든지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시해서 좋은 사람들을 매칭을 해서 부동산 중개회사가 기업형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또 하나의 창업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부동산 중개회사는 기업형 부동산 중개회사거든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그 점포형 부동산 중개회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기업형 부동산 중개회사예요. 성장을 몇십억 단위, 몇백억 단위로까지 성장하려면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창업 아이템을 그리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부동산 중개회사 창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요즘 좀 시대가 안 맞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요즘 부동산 중개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왜 자꾸 이렇게 시대에 안 맞는 말을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전통적인 부동산 중개회사고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 기업형 부동산 중개회사, 가장 이상적인 선진국형 부동산 중개회사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중개회사는 자본금 5천만 원이 유일한 기준이거든요. 그죠? 자본금 5천만 원짜리가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5천만 원 중에 예를 들면 자격증이 없는 제가 5천만 원을 100% 출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회사 창업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냥 공인중개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군가가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부동산 중개회사 창업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가능성 제로. 근데 이제 우리는 검토해 볼 만한 아이디어로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를 운영해 줄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회사 창업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템은 고깃집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깃집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고깃집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지금 외식 쪽에 잡지 중에 월간 외식 경영이 고깃집 전문 컨설팅이나 뭐 이런 거를 줄곧 해왔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도 고깃집 창업에 대해서 역할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관심 있는 건 고깃집을 새로 만드는 것도 물론 역할을 하겠지만 기존의 고깃집들이 지금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애를 먹고 있는 그런 고깃집들이 있다면 업종 변경을 하든 양도양수를 하든 업종 추가를 하든 그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하고 지금 이제 일단 공식적으로 계약을 하는 회사인데요. 예전에 어사출도라고 하는 해산물 전문점 프랜차이즈를 했던 지금도 물론 하고 있고요. 그런 회사인데 요즘 이 회사가 고깃집과 해산물을 결합하는 그러니까 횟집하고 고깃집하고 섞었다고 보시면 돼요. 횟집하고 고깃집을 섞었더니 매출이 확 올라가더라를 직영점을 통해서 이 회사가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부터 일단 시작을 해서 저희가 고깃집들 중에 장사가 좀 안 되는 데들은 예를 들면 물론 있는 그대로 가지고 컨설팅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고깃집에다가 횟집을 접목하는 새로운 모델 인테리어 같은 건 거의 뜯어고치지 않고 그죠? 그냥 예를 들면 수조 같은 거 정도를 세팅을 해서 메뉴 수조 이런 것들을 바꿔가지고 예를 들면 기존 고깃집 예를 들면 막 60평짜리 고깃집 있으면 그 60평짜리 고깃집에 횟집과 고깃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접목해서 다시 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일단 모델이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깃집을 할 만한 정도의 아이템들이 장사가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접목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저희가 업체들을 섭외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한마디로 우리 고깃집 한번 제대로 도와줘 보자. 고깃집 창업자와 고깃집 운영자를 제대로 도와줘 보자. 그럼 여러분 해볼 수 있겠죠?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고깃집 창업자는 많으니까요. 명륜 진사갈비 보세요. 한 600개 되잖아요. 그죠? 가맹점만 600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고깃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명륜 진사갈비 이제 뭐 업종 변경이나 예를 들면 해야 될 사람들 무진장 많이 나올 거예요. 양도양수 건. 이제 양도양수 이제 명륜 진사갈비 양도양수 1년에 100개씩 나올 겁니다. 무조건. 그럼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깃집 창업에 좀 더 밀도 있게 접근을 해서 고깃집 창업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회사가 우리 회사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또 얘기하는 포인트입니다. 마을신문은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마을신문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작은 신문사, 마을신문은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여러분 저희 회원사 중에 야들리에 치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야들리에 치킨은 치킨 전문점이에요. 그런데 일반 치킨과는 좀 달라요. BBQ나 BHC 교촌은 어찌 보면 배달을 하는 중심의 치킨 전문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통적인 치킨집이죠. 그죠? 배달을 좀 더 많이 하는. 야들리에 치킨은 그에 비하면 야들리에 치킨은 음식점용 치킨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홀 중심의 배달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홀 중심의 치킨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예를 BBQ에서 닭요리 전문점 닭 익는 마을이라는 브랜드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닭 익는 마을이라는 브랜드를 열심히 해보려다가 계속 실패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약간의 닭 요리 전문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뉴도 일반 치킨 뭐 프라이드라든지 뭐 양념도 있지만 약간의 술집 같은 데서 먹는 예를 들어서 뭐죠? 안주형 뭐 메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보강되어 있는 컨셉이 야들리에 치킨이라고 하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그 브랜드 지금 신석순 대표님이 그 브랜드 매니저로서 지금 역할도 해주고 계시고 가맹 상담도 지금 신 대표님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런 야들리에 같은 브랜드를
정말 동네별로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야들리에 치킨 본사의 역할 중에 좀 더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 우리나라 치킨집 프랜차이즈 중에 야들리에하고 비슷한 컨셉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모르는 어떤 브랜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야들리에 치킨 같은 것도 여러분이 한번 움직여 볼 만한 우리 동네에 야들리에 치킨 같은 브랜드가 하나 들어와 보는 거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이제 회원사 중에 뭐 베트남 음식점도 하나 괜찮은 브랜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코다리 전문점은 브랜드 자체로는 대단히 좋은 브랜드인지 뭐 이것까지는 우리가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코다리 전문점 브랜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을 이제 여러분 내 지역에서 창업을 좀 시켜보는 노력.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도 코다리 전문점, 우리 동네에 괜찮은 코다리 전문점 하나, 우리 동네에 베트남 음식점 괜찮은 음식점, 베트남 음식점 하나, 우리 동네 야들리에 같은 치킨 전문점 하나, 그죠? 마을 신문도 뭐 하나, 그 다음에 고깃집도 고깃집이냐 컨셉별로 명륜지사갈비 같은 것도 하나,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무슨 뭐 한우 전문점 같은 것도 하나,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횟집과 고깃집이 결합되어 있는 그림도 나올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몇 가지 아이템만 내 지역에 전략적으로 세팅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에게는 당장 수익 모델로 연결이 되겠죠. 점포 개발도 연결이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자, 이런 브랜드는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한 몇 개의 아이템은 지금 이미 가맹본부하고 다 얘기 끝난 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활동하는 지역의 가맹점 개설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움직여보는 여러분 야들리에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야들리에를 보는 관점에서 어떤 분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한번 해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야들리에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내가 내 지역에 가맹점 개설을 여러분 이상한 대표님 부천을 맡고 있는데 부천에 야들리에가 없을 거요? 신석순 대표님 부천에 야들리에 없는 걸로 알고 계시죠? 10개나 있어요? 야들리에는 부천, 인천이 주요 아 그래요? 네. 집성촌처럼 돼 예, 있습니다. 예, 더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상하 대표님은 그 집성 쪽이 더 좋죠. 부천에는 야들리에 치킨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상하 매우 대표님은 잘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상하 대표님은 부천의 야들리에 치킨을 더 많이 늘리는 쪽으로 안 들어간 상권에 더 넣는 쪽으로 그리고 그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요. 예를 들어 이경수 대표님은 부천에서는 야들리에 치킨이 잘 되는 데들이 꽤 있으니까 그죠? 창원에 야들리에 치킨을 한 10개쯤 만들어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잠깐 부연 창원. 설명해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음, 지금 이제 그 디자인 작업에서 광고 낼 계획을 잡고 있고 네. 전반적인 좀 세부적인 사항들을 세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이 브랜드의 장점이 굉장한 맛을 갖고 있다라는 거,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천, 인천 쪽에 집중돼 있어서 다른 곳에는 뭐 BBQ나 베이시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은데 그런 기회가 많다라는 거고 하나의 샘플 매장만 구성이 되면은 뭐 우주선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건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뭐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10월 달부터 광고 집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세부 사항들이 나와 있으니까 음. 한번 유의 깊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자,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요. 여러분 이제 뭘부터 해봐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아직도 계속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뭐냐면 박준영 대표님이 동해시에서 야들리의 매장을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단계들을 경험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해 같으면 뭐 제 생각엔 세 개까지는 좀 그렇고 뭐 두 개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근데 지역을 살펴보면 동해 같은 경우 좀 넓어서 세 개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서너 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러니 동해시 인구가 좀 적은 편이니까 뭐 몇 개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제 야들리에가 예를 들면 신석순 대표님이 박준영 대표님 한번 움직여 보겠다고 하면 신석순 대표님 상권조사 하겠죠. 본사하고 해가지고 동해시에는 몇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파악을 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동해시에 야들리 치킨 5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면 한꺼번에 5개가 만들어지는 않을 거고요. 분명히 1호점부터 5호점까지 순차적으로 갈 건데 그게 조금씩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접근이. 일단 1호점 내는 게 가장 힘들 거고 1호점 낼 때는 뭐 예를 들면 소액의 광고비를 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건데 근데 1호점, 2호점이 만들어지면 3호점, 4호점부터는 쉽게 탄력을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브랜드로 가맹점을 몇 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좀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한 번도 안 해보다 보니까 막연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작정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저희가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까요. 그게 목표 삼권 프로젝트거든요. 그 목표 삼권 프로젝트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충분하게 서포팅을 할 거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가맹점 모집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신석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딜레이 정도 되면 이렇게 괜찮더라 라고 할 만한 브랜드가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브랜드를 찾으시란 얘기입니다. 그런 브랜드를 찾아서 여러분이 브랜드 매니저가 되고 그게 월 12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월 12만 원부터 신석순 대표님 30만 원짜리 하고 있지만 일단 우리는 월 12만 원부터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월 12만 원이라고 하는 문턱을 낮춰서 일단 그런 브랜드를 도와주기 시작하면 여러분 월 12만 원짜리는 설득을 못하면 안 돼요. 가맹 사업을 할 의사가 있는데 우리가 월 12만 원짜리를 설득을 못하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프랜차이즈, 가능성 있는 프랜차이즈를 여러분 지역에서 찾아주시면 그것도 여러분에게 또 다른 수익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프랜차이즈까지 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좋은 프랜차이즈를 찾아야 되느냐? 가능성이 있는 프랜차이즈를 왜 찾아야, 제가 왜 자꾸 지역 거점 프랜차이즈 육성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쓰느냐? 여러분 지역에서 싹수가 보이는 프랜차이즈를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프랜차이즈를 여러분 혼자서 키우지 마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키워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도 거기에 참여할 거고 심지어 전문 기자들까지도 거기에 참여할 거니까 여러분이 책임지기로 한 그 브랜드를 도와줄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마을 신문도 관여할 거고요. 지역 신문도 관여할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브랜드를 좋은 브랜드, 가능성 있을 만한 브랜드를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창업경위신문에 검증은 거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검증을 거쳐야 저희가 자신 있게 밀어주죠. 저희가 검증하지 않은 브랜드를 어떻게 밀어줘요? 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다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창업을 이제 도와주는 회사가 되자. 그죠? 프랜차이즈 본사 괜찮은 거 찾아내자. 축구클럽 그리고 전략적으로 몇 개 업종 그죠? 야들리에 아까 고깃집 축구 뭐 이렇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지역의 창업자 공략을 찾아 나서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뭐 굳이 제가 맨 마지막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임대사업자 사관학교하고 프랜차이즈 사관학교 제가 여러분 그냥 프랜차이즈 사관학교라는 이름을 쓸게요. 프랜차이즈 사업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달라.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는 뭐 하는지 우리 아시잖아요. 그죠? 임대사업을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임대사업자 사관학교 프랜차이즈 사관학교 프랜차이즈 할 사람들을 공략하고 임대사업을 할 사람이나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고객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까지. 여러분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움직여줄 팀원이잖아요.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는.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로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주십시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겐 수익 모델이 되는 거고 당연히 수익 모델이 되는 거고 좋은 팀을 가져가는 거고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좀 길게 1시간 40분이라는 지금 최근에는 해본 적이 없는 긴 시간을 썼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뭐 충분히 하나하나가 중요한 얘기, 소중한 얘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꽤 많은 변신을 지금 제가 모색하는 거 느낌이 오시죠? 창업자를 도와주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겠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창업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창업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창업 이야기를 하지 않는 창업경신문 컨설팅 그룹은 의미가 없습니다. 창업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많이 해주십시오.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잘 쉬셨다가 10월 둘째 주 회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둘째 주에 아까 뭐 하기로 했죠? 네, 하기로 한 거, 네, 그 채팅창에 올려주는 걸로 하고, 그 아까 했던 맨 처음 시작했던 이야기를 10월 둘째 주에 우리 그 간단하게 여러분 의견들 공유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김재유 대표님 오늘 결석입니다. 김재유 대표님 이제 들어오셨어요. 결석입니다. 네, 그 사진 안 보여주면 우리 결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월 달에 뵙겠습니다.